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테니. 네, 이름은 테니입니다. 견주께서 전해주기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엄마랑 캠핑 갔을 때 행복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언제 태어나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몇 월에 태어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몇 번째로 태어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형제는 몇 명인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환생에 대한 질문 계속해서 남겨주셨습니다. 가정견인지 견사인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같은 종으로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지 전달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빨리 드리면 좋잖아요. 저도 뭐 저의 입장에서도 뭔가 원하시는 대답을 빨리 전해드리면은 좋은데 이 환생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디테일한 이 질문들은요. 아이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네, 교감을 한두 번 해갖고 무언가를 다 얻었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별로 많이 정보를 못 얻으실 거예요. 제가 이 교감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전해드리지 않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뭐가 들리거나 보여야 전해드리는데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저도 뭐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을 때 못 들으면 어떡하지? 네,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결국 못 듣지는 않아요. 언제가 때가 되면 다 들려주긴 하고 보여주긴 하기 때문에 전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어보면은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받았을 때 오늘 거의 뭐 못 들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감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살아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번을 해도 돼요. 네. 10번을 해도 되고 사망한 아이도 교감을 뭐 몇 번이라도 해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사는데요. 교감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짧은 시간 내에 뭐 며칠 내, 10일 내에, 2, 3일 내에 뭐 비슷한 질문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하게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건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견주님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개념조차가 없어요. 늘 지금이라는 순간만 있거든요. 시간은 우리한테만 느껴지는 것이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없거든요. 실제로 뭐 그걸 뭐 복잡하게 저도 뭐 잘 설명을 못 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견주님 때는 늘 급하기 때문에 빨리 뭔가 들으면은 빨리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준비하는 것도 견주님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하는 그 준비지 무언가 만나고 찾고 이런 준비는 나중이에요.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견주님의 마음이 환생해서 아이를 만나야 돼야 되기까지의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해주셨는데 너무 이른 질문인 것 같다. 못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모습에선요. 테니는 어떤 미소나 뭐 예쁜 어떤 표정 같은 것보다는요. 깊고
네, 정말 깊은 느낌이거든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어려운 감정의 상태를 전해주거든요. 고요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정적인 그런 감정의 상태예요. 막 신나거나 기쁨이나 이렇게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는 잘 안 웃는 아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이 텐이라는 아이는요, 장난스러움보다는요 진지함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본 거는 그런 느낌과 감정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엄마랑 캠핑 갔을 때 행복했을까? 엄마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행복한 감정은 집에 돌아와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즐거움과 호기심, 새로운 정보들의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의 긴장과 흥분으로 마구 섞여 있었어요. 즐거움으로 느끼기 전까진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먼 곳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가자마자 즐겁고 가기 전부터 흥분하고 이런 어떤 건 아니고요. 즐거움으로 느끼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렸대요. 어디 가는지 이런 것들 여러 궁금증들 때문에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언제 태어나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또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톱니바퀴가 계속 얹혀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들이 계속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보이는 모습은 시계였어요. 시계의 모습이 우리 바늘시계 있잖아요. 시계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들은 점점 멀어져가는 테니의 모습이 보여요. 뒤로 쭉 카메라를 쭉 빼듯이 그냥 쭉 멀어지는 테니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야지만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이미지와 그 정황들 봤을 때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월에 태어나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같아요. 태어나게 될 언제 태어나가는 것하고 몇 월에 태어나는 것하고 같은 질문, 태어나는 질문이긴 한데 주어가 틀리죠. 언제 하고 몇 월 하고 약간 이제 뭐 같이 보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고 조금 디테일한 질문이 되죠. 몇 월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보인 이미지는요, 꽃잎이 3개만 달린 코스모스가 하나가 이렇게 눈앞에 바로 이렇게 떠 있어요. 보통은 코스모스가 저는 더 인상에 남아야 하거든요. 코스모스가 보이네 라고 하면은 코스모스는 9월에서 10월에 가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가을에 오겠다라는 느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그 코스모스보다는 꽃잎이 3개만 남은 게 더 인상이 남아요. 그래서 3월이라고 3월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전할 거예요. 그런데 내년 3월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임신하는 건 내년 연말 때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내후년 3월에 태어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질문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지금처럼 뭐 명확하지 않더라도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기다리고 만날 때는 한두 번은 더 늘 물어보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조금씩 변하기는 하니까요. 네.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두 번 더 물어보세요 라고 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월로 치면 3월에 태어난다 라고 저는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몇 번째로 태어나게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답은 바로 들었어요. 고개를 흔들고 있어서 알고 있지 않은 듯하다 라고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형제는 몇 명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닥을 보고 있어요. 저하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있어요. 알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전하고 싶지만 알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견일까? 견사일까? 라고 물었는데요. 눈만 껌뻑이고 있어요.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것처럼요. 분명히 알아들었지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는데 무언가 전해줄 만한 이미지나 음성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가정견인지 견사인지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같은 종으로 올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어떤 종에 대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교감은 이렇게 마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리자면 같은 종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물음엔 같은 종으로 와달라는 뜻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올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종으로 와줘 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같은 종으로 와줘 라고 하는 게 더 좋고요. 가정견인지 견사인지는 묻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다 묻는 건데요. 묻는 것이 있고 또 들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아이를 안내해 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가정견으로 오기를 바라면 가정견으로 견사를 찾아서 이곳으로 와줘 라고 안내를 전하는 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내 받기를 원해서 견사로 오는지 또는 가정집으로 오는지 안내를 받기 위해서 물었잖아요. 가정집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자, 가정집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카페를 검색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가정집을 찾을까요? 그러면 또 질문해야 돼요. 어떤 가정집이니? 뭐 집에서 가깝니? 서울이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주라고 늘 이야기해요. 이 가정집을 찾았는데 이곳에 목연이 있으니까 이곳으로 와줘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안내를 해주기를 저는 추천을 많이 드려요. 안내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수고가 말도 못해요. 돈도 많이 들어요. 많이 찾으러 다녀야 되고요. 견주님께서 여유가 있고 나는 찾으러 갈 시간도 충분해 라고 하시면 안내를 계속 받으면 돼요. 네. 그러나 그렇지 못할 확률이 많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바쁘니까. 그렇다면 안내를 해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가정견인지 견사인지 물을 게 아니라 견사면 견사를 내가 정해서 이쪽으로 와줘 라고 내가 여기서 기다릴 거야 라고 안내를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네, 형제는 몇 명인지는 안내를 못 해주잖아요. 이런 건 들어야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고 안내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이러한 정보는요, 제가 뭐 따로 안내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많이 보면 알 수 있고요. 또는 카페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지금 남겨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 회원님들하고 물어보시면 이 전에 경험을 하셨던 많은 견주님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일일이 카톡으로 받았을 때마다 일일이 보고 이거 이런 생각이 난 좀 있는데 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최대한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코멘트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세히 읽어보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교감하기 시작해서 교감하고 첫 문장 읽어볼 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감을 할 때 제가 거의 지금도 새벽 3시 21분인데 새벽에 카톡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새벽에 놀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저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세요 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그 질문의 많은 부분을 듣지는 못했어요. 아주 못 들은 건 아닌데 또 그것도 다시 한번 또 물어야 될 그런 대답이었고요. 무언가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아이한테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급하게 다 급하죠. 빨리 만나고 싶고 무언가 빨리 들으면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많이 활용해 보시고 카페를 읽어 보시고 어떤 기다림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